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국 대선 얘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2022년 3월에 있을 1년 4개월 남짓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풍향계가 이게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잠재적인 또는 현재적인 여론조사상에 나타나고 있는 대선 후보 가운데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먼저 청와대 정문 문고리를 잡았다. 청와대 정문, 철제로 된 정문이 있고 그걸 열고 차를 타고 한 250m 가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 잠재적 여야의 대통령 출마 희망자 또는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들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가장 먼저 정문의 문고리를 잡았다. 잡았으니까 앞으로 250m를 어떻게 가서 본관의 문을 열고 가는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저께인가 그 관변 여론조사 기관에 이재명, 나경원 여당 후보로서 뭐 20몇 %인가 동률이 없고 윤석열 총장은 17.5%가 있어 몇 퍼센트 뒤쳐졌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예, 그래도 그 둘은 아직은 정문 문고리를 잡은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윤석열의 경우에는 확장성이 있어요. 단기간에 거의 20% 가까이 갔다. 확장성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재명, 나경원은 오래 노출되어 있는데도 정체되어 있고 둘이가 티격태격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면담하거나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뭐 나이 차이에 시험 기수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 본인이 대통령 꿈을 가졌었는지 잠재적으로 그런 꿈이 있었는지 그래서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현재 대통령 꿈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누군가가 그를 등 뒤를 밀고 앞에서 끌어당겨 가지고 광화문에서부터 세종로를 쭉 거쳐서 청와대 입구까지 와가지고 그 정문 문고리를 잡는 데까지 이렇게 밀어붙였다. 그걸 끌어당겼다. 그 에너지가 있었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발휘된 힘이 있어서 그 의사와는 관계없이 문고리를 잡게 됐다. 그 힘은 무엇이냐?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국무위원 법무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이 두 사람의 밀는 에너지가 그를 그와 같은 선두주자로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1월 달에 취임한 이후에 그의 구호는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 취임 초에 부르짖었던 검찰개혁이 지난 10달 동안에 어떻게 현실로 나타났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거라 이래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리무중이에요. 뭐를 개혁해야 하는지, 검찰의 어떤 부분을 개혁해야 하는지. 우선 첫째로 지난 10달 동안 그가 확실히 성공해내고 따라서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려 세운 것은 검찰개혁이 결국 검찰을 현재의 정권이 장악하는 것이다. 그것이 추미애표 개혁 아닙니까? 검찰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 문제는 경찰에도 있고 행정 각 부처에 문제 없는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검사들이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 검찰은 본시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수사하는 것이, 가해자를 엄정히 수사해서 그래야 피해자를 구제하고 다시는 가해자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게 인권 옹호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가해자에 맞춰질 수도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피해자의 인권에도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수사권에서 문제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인권 뭐 이런 것인데, 가령 그런 것이 도드라진 게 있다 한다면 그거는 제도를 또는 법률로서 제재하고 더 보완해야 할 일이지,
그것이 크게 개혁 대상이 될 만큼 문제가 있었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을 내건 법무장관이 취임해가지고 지금 거의 11달째가 돼 가는데 그가 한 일을 간략히 우리가 훑어보면 그가 한 일은 검찰을 정권에 예속시키고 장악하는 것이었다. 우선 1월 달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의 관련자 13명을 검찰이 기소하려고 할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앞세워가지고 이걸 철저히 저지하려고 했는데 저지에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 꼭지점에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 실질적 피의자로 있다고 하는 것이 13명의 공소장에 40회 가까이 대통령이 언급되어 있다 하는 거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막고 흐트러 버려야 되겠다. 조국 사태도 막고 흐트러 버려야 되겠다. 이래서 그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을 전부 지방으로 흩어버리고 그중에 몇 사람은 사표까지 내게 됐고, 그리고 검찰의 힘 빼기에 착수를 해가지고 특수부 기능을 가진 곳곳에 특수부 전부 없애버리고 금융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의 그 수사단도 해체해버렸어요. 그걸 해체함으로써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신라젠 사건 등이 오리무중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첫째로 인사를 통해서 검찰총장을 옥죄고, 둘째로 제도를 개혁해갖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윤석열 총장을 옥죄고, 드디어는 그를 힘을 못 쓰는 검찰총장실에 위일이 안치된 상태를 만드는데 오늘 현재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마다 민심의 반발을 사서 그가 만일 꿈에도 대통령 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통령 될 생각을 만들어주고 그를 등을 떠밀고 앞에서 끌어가지고 청와대 정문까지 윤석열을 인도한 그 힘이 이러한 그릇된 잘못된 검찰개혁, 추미애식 검찰개혁 때문이고, 이를 옹호하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그를 응원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2차례 빼앗았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검언유착,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그거 꽝 허탕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혀 미안하다라든지 책임지는 모습 하나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라임 사건, 그것도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빼앗았습니다. 그거는 사기범, 중재가로서 아주 장기형이 선고될 것이 예정된 이 사기꾼 김봉현의 말을 믿고 그의 총장의 지휘권을 빼앗았지만 이것도 허탕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무장관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과 보좌관과 아들이 고발된 아들의 군 미복귀 사건에 대해서 서울 남부지검에 그것도 인사이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 만만한 사람을 검사장 수사지휘라인에 앉혀놓고 추석 전날 무혐의를 만들어버렸어요. 이건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재기 수사를 했어. 검찰의 무혐의는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법무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물어야 할 일인데 이것도 아주 뻔뻔하게 태어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고비고비마다 윤석열을 띄우는 에너지를 만들어줬다. 본인이 전혀 의식했든 안 했든 간에 본인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윤석열을 띄우는데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국회 문란 사건이나 부정선거 사건 탐관 오리들을 척결하는데 시퍼렇게 검찰의 힘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지휘를 한마디도 한 일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무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는 지금 민주당 대표 겸 국무위원 법무장관으로 취임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철저히 옹호하기 위해서 그냥 검찰에 힘 빼고 미움투성이인 윤석열을 옥죄고, 이게 아마 100여 년 전에 조선조 시대 같았으면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라는 게 대사헌 또는 형조판서 또는 포도대장을 결합한 그런 자리인데, 이렇게 미워할 정도면 조선조 시대 같았으면 윤석열은 이미 저 원학도인 먼 섬으로 귀향을 갔거나 아니면 사약을 받고 아마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미워해가지고 찍는데 찍을 때마다 그의 대통령의 길을 닦아주고 있다.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어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자기에게 항명성 댓글을 올린 검사들을 해임하라고 하는 청와대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니까 검찰의 정치 편향성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한 얘기 아주 검찰총장을 찍어가지고 검찰총장이 정치 편향이고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 아주 이렇게 찍어서 말을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어느 쪽이 정치 편향이고 어느 쪽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안 지키며 하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법무연수원에서 새롭게 부장검사가 된 이들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은 모름지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 범법의 길을 처단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불법하게 사용하는 것을 제동을 걸고 이걸 척결하는 것, 이것이 검찰의 본연의 임무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그 추미애 법무장관하고는 완전히 엇갈리는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어제도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로서 추미애 장관의 이런 언동 때문에 또 지지율이 잠재적으로 아마 굉장히 올라갔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 어느 쪽이 옳은지 아주 대깨문이 아닌 다음에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이 아마 쉽게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현실로 대통령 후보 선언을 하고 그렇게 그 경쟁에 나설 날이 올 것인가? 저는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적격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적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외에 여야의 잠재적 후보군들이 많지요. 그분들도 저는 다 적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제가 함부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군인 정치가들은 생명을 걸고 혁명 쿠데타를 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민시대 이래에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은 오랜 세월을 국회의원을 계속하면서 여당 정권과 싸우고 그렇게 해서 핍박도 받고 사선도 넘고 그런 온갖 수모 그리고 억압을 견뎌냈어. 그 두 분은 거의 온 전신에 대통령 후보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특허를 얻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 된 분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그냥 어쩌다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으나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게 지역 감정을 토대로 한 이 정당 형태에서 거기에 정치공학적으로 잘 발디딤돌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런껏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 된 사람들입니다. 그 윤석열은 지금 지역적 기반 또는 정당의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온 길 검찰총장으로서 그가 보인 행동 그 직전에 박근혜 정권 아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그 소신껏 했던 그러한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그가 이 시기에 대통령이 되면 뭔가 바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적격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 정문에 가장 먼저 문고리를 잡았다. 250m 남은 본관 문까지 그가 과연 도달할 것인가? 또 그가 그런 의지를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지켜볼 일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추미애식 검찰개혁 그리고 그를 옹호하고 침묵 속에서 뒷받침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 두 사람 때문에 검찰총장 자리에 앉았던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반열에 제일 먼저 선착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일 수가 있는데 지켜보시기로 하겠습니다.